자, 오늘 2주차 실습인데 뭐 하기로 했죠? 강중합. 이 나비치를 직접 어디까지? 온선까지 직접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 요 나비치 제작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죠? 나비치 제작 과정 시작. 기성 트레이에 기성 트레이, 예비 인상, 예비 모형, 개인 트레이, 본인상, 작업 모형, 혼자에 기초상, 기초상 교합제, 교합 기록, 교합 기장차, 인공지능,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잘 좋아요. 다시 한번 해도 시작. 시작. 입 안 연 사람 할 거야. 시작. 기성 트레이 예비 모형 개인 트레이 자원 모형 기초상 교합제 교합기 장차 인공지배열 치은영성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이 과정, 이제 여기까지가 프라이머리 1차 파트라고 했죠? 네. 여기까지가 1차 파트. 여기에서 막 2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왜 시작해봐야 돼요? 중간 수정을 하려고. 만약에 시적을 시켜봤는데 교합 기록된 상태대로 인공지배열이 안 돼서 교합 이상하네요? 교합이 높네요? 안 맞네요?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교합 기록 다시 해서 다시 인공지배열해야 되죠? 네. 여기까지가 어디? 프라이머리의 1차 나비치 제작관. 오케이 됐어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왁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씹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뭘로요? 튼튼한 수지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세칸의 수지의치 제작 과정. 시작. 세칸의 아니 수지의치 제작 과정 얘기하라. 수지의치 시작. 매몰 매몰 1차 매몰 매몰 1차 매몰 3차 매몰 온성 아니 매몰 몰드 형성. 그 다음에 몰드 형성 그 다음에 레진 전입 그 다음에 레진 전입 시합까지 같이 넣으면 되죠? 시합도 포함 시합 그 다음에 과잉 레진 시합으로 끝내고 그 다음 온성 온성 그 다음 함분리 함분리 그 다음 매몰제 제거 물질 제거. 그 다음 재부착 왜 해요 재부착? 잘 만나 교합 뭘 잘 만나? 교합 기록 왜 잘 만나 확인해 봐야 되죠 여기서? 한잔 원성 과정에서 온성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오차를 교합이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수지의치 가면 한다가 옛날 왁스 틀에서는 편했는데 이상하네요 라고 하겠죠? 그걸 잡아주기 위한 교합 선택, 삭제 이해돼요? 그 다음 이제 선택 삭제가 끝나면 의치상을 분리해내야 되죠? 네. 모형에서 네. 분리 그 다음 연마 다듬질, 연마 그 다음 치료실로 보내면 되죠? 네. 자 수지의치 제작 시작. 매몰 몰드 시합 치사하다 진짜. 자 매몰 매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몰드 형성에서 왁스 제거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레진 분리제 도포, 레진 전입 그 다음 온성 그 다음 함분리 매몰제 제거 재부착 선택 삭제 연마. 모형제 제거 그 다음에 다듬질 연마 시작. 매몰 몰드 형성 레진 전입
오늘 참여하기로 왔어. 참여. 네. 시작. 틀려도 괜찮아. 시작. 몰드 형성, 레진 전이, 왁스워시 레몬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면 오늘 가정을 한번 보면 오늘 잔전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네. 오늘 종강하는 날이에요. 이 줄거리를 다 잡으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각 파트 들어가면 좋죠? 이 줄거리를 모르고 가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비치예요. 왁스예요. 모형에 실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왜 돼요. 해야 되죠? 안 그럼 섞고 들어. 여기 안 빠지게 완전히 빈틈없게 왁스로 다 막아야 돼요. 네. 이유가 뭘까요? 메모할 때 메몰할 때 이 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메몰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왁스의 형태가 문제가 되겠죠? 자, 실링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봉합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봉합됐어요. 이게 크라운 브릿지 링이라고 하는 거의 플라스크예요. 플라스크인데 플라스크는 상악과 하악으로 틀려요. 자, 열었을 때 상악은 어떻게 돼요? 전치부와 구치부가 거의 평행하죠? 네. 플레이트 안 해요. 평행 평행한데 하악은 어떻게 돼요? 돌피 후방 쪽으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해서 플래스크가 상악용이냐 하악용이냐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플래스크는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상악, 뚜껑, 리드, 그리고 상악. 그 다음에 하암에 디스크가 있어요. 하암에 디스크 이치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역할이 뭘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역할이 뭘까요? 여기에 메모리 된다 가정하면 다음에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맞아요. 바셀린을 안에 도포한다 하더라도 잘 안 빠지겠죠? 이때 어떻게 돼요? 약간 압력을 가하면 디스크가 밀어내기 때문에 쉽게 빠져요, 안 빠져요?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크는 하암과 디스크, 그리고 상암과 리드, 뚜껑으로 구성되는데 메탈 투 메탈 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뒤 후면에 보면 여기에 번호가 마킹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마킹이 안 되어 있네요. 대체적으로 555 하암과 상암과 뚜껑의 넘버가 일치되면 메탈 투 메탈 컨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메모하기 전에 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오늘은 상악만 할 거예요. 그러면 플래스크는 뭘로 선택한다? 상악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자, 여기에 메모하기 전에 오늘 디스크 이치시켜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늘 나비치 메모랄 모형이 이 플래스크 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미리 다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요. 미리 다 예측을 해야 돼요. 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1차 메모할 때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선까 1차 메모할 때는 요 노출되어진 석고는 다 덮어야 되고 왁스 쪽으로는 올라오면 안 되죠? 네.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상암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요 나비치가 너무 올라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내려가도 안 되죠? 몇 미리 높이? 나비치의 교환면과 절단면이 상암과의 6mm 간격이 부여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때 봐서 내가 예측을 미리 해야 돼요.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 1차 매몰제 양이 좀 더 들어가서 좀 올라와야 되겠죠. 네. 반드시 1차 매몰제하고 모형 베이스 사이에는 석고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냥 놓고 매몰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석고를 넣을 건가요? 왜 넣어야 되죠? 높이도 조절하지만 다음에 프레스 압력으로 레진 전입할 때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쿠션 역할에 석고가 없다면 직방 모형에 전달되니까 모형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이해돼요? 네. 이런 걸 미리 메모하기 전에 다 체크해서 아,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돼요? 모형을 어디에 넣어준다? 물에다가 침수시켜준다. 이유가 뭐? 물에다 담궈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원. 이 틈에 5분 정도 침수시켜준 틈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바셀린으로 메몰제가 덮어되는 모든 부분 다 덮어줘야 되죠? 네. 왜 덮어줘야 될까요? 분리해줘야 되죠? 윤활유 역할 정도로. 너무 많이 바르면 어떻게 돼요? 중간 작업 도중에 자꾸 빠져버리겠죠? 예. 지금 바르는 것이 아니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미리 발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라놓는다면 훨씬 다음 작업할 때 좋겠죠? 네. 예.
자, 뚜껑에 구멍 2개가 뚫려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쪽으로 3차 석고 뭘 쓴다 그랬죠? 경석고. 경속고가 여기에 빠져나오는 것이 안이 완전히 채워졌다고 느끼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매몰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매몰 해야 되죠? 네. 매몰 때는 뭘 써요? 섞고 왜 석고를 쓰죠? 경속고를 안 쓰고요? 왜 석고를 써요? 왜 1차, 2차는 경속 석고로 쓰고 3차만 경속고로 쓰나요? 은원. 무료. 의논해 보세요, 서로요. 오늘 참여하자 그랬어요, 수업. 틀려도 괜찮아요. 내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좀 싼 걸로 쓰고. 이게 다르나요? 내 생각이야. 각자 해봐요. 왜 1차? 경석고 쓰면 틀려도 괜찮아요. 분리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되게 강도도 빼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이런 거좀 조상장, 회장이 과세장, 박회장 있는 데 써. 누가 이야기해 보실 분? 나중에 분리. 우선 제로의 가격도 문제지만 경속권은 너무 강하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비싼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쓰면 되죠? 네. 그러면 1차, 2차, 3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3차요. 왜 3차의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교환면 있으니까. 네, 다 교환면이 있는데 왜 저도- 거기다가 석고 채우면 안 되나요? 3차를 경속고가 아닌 석고 채우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저요. 근데 반드시 1차와 2차는 플라스타를 하고 3차를 경속고로 하라 했죠. 네.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은원, 그 교환면 보호해야 되니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경속고로 쓸 거 아니에요. 교환면과 인접면 보호. 여기에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눌러버린 것이 아니고 맞춰봐야 되죠. 네. 이때 6mm가 유지되게끔 눌러주면 되죠. 네. 눌러주고 이때 속도가 빨리 붙네. 나비치 쪽으로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게끔 걷어내면 되죠. 네. 이번 학기에 본인이 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네. 지금 플라스타가 방학 때 공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자, 1차 매몰을 할 때 제일 주의사항이 뭐라 그랬죠? 겉에 석고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굽기 전에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게끔 오버된 것을 닦아버려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1차 매몰 할 때. 요즘 면이 깨끗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생각해봐요. 언더컷 좋아요. 언더컷이 왜 중요하죠? 안 분리돼요. 언더컷이 있으면 다음에 2차하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자, 이때 허기경화 되기 전에 흐르는 물에서 자, 나비치에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정리해요. 이때 흐르는 물에서 붓으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없어지죠? 혹시 나비치 쪽으로 흘러온 것도 조각도가 아닌 붓으로 닦아주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정리돼요. 자. 여기까지가 몇 차 매몰? 1차. 1차 매몰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6mm 간격 부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자, 부여돼 있고 석고에 스무스해서 언더컷이 없게끔. 언더컷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분리가 안 된다. 분리가 안 돼요. 이해돼요? 네.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1차 매몰 때 1차 매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더컷, 메탈 투 메탈 컨. 상암하고의 관계에서 몇 미리? 6mm. 6mm 보여돼야 되고
요 플라스타가 모형 베이스에 완충제로 들어가는데 완충제 양은 이 높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해되나요? 네. 예. 그 다음에 나피치 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네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메모라고자 하는 이유는 이 나비치를 수지로 바꾸기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왁스 틀리는 그대로 노출하고 나머지는 다 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질문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이야기해봐요. 그럼 플라스크 준비해서부터. 플라스크 준비. 플라스크 설명해서 여기 메몰 과정까지 시작. 물에 담궈두고 바세린 바르고 섞고 믹싱하고 믹싱하고 밑에 쿠션 역할 해주고 올리고 저게 다 다시 올리고 6mm 남기고 이해주고. 왜 멈추지 못하냐? 좀 멈춰 일단. 메몰 있죠? 네. 2차 메몰은 어디까지예요? 분리제 바르고. 자, 조립하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메탈 또 메탈 컨택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네. 여기에 만약에 석고가 들어가게 이렇게 뜬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런 부분이 다 교합이 높아질 우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메탈 투 메탈 컨택에 언더컷 없고 상함과의 간격 6mm 부여되어 있고요. 왜 6mm가 부여되어야 되죠? 왜? 왜 6mm가 꼭 부여되어야 돼요? 우리 크라운 브릿지의 나평하고 링하고 상단과의 간격이 6mm가 부여돼야 되죠? 크라운 브릿지 나평. 네. 왜 부여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주조할 때 주조 압력에 의해서 맞아요. 주조체가 뚫고 나갈 수도 있죠? 소환 과정의 통기성도 있죠? 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매물은 언더컷이 없더라도 뭘 해줘야 돼요? 분리제. 무슨 분리제? 섞어 분리제. 자, 이게 섞고 분리제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 액체가 무슨 액체겠어요? 이 액체가요. 재료가요. 비눗물이에요, 비눗물. 근데 담으면 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공학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비눗물인데도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치과용으로 가면 다 돈이에요. 우리가 개발할 제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 다 사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비눗물도 돼요, 안 돼? 이게 비눗물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만들어 쓸 수도 있다. 이런 걸 모르면 다 사다 써야 돼요. 예. 자, 분리제 발랐죠? 네. 예. 자, 2차는 어디까지 한다? 교환면 밑에. 어디까지 2차를 채운다? 교환면까지, 절단면까지. 왜요? 왜 그래요? 의논해봐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아, 그러면 절단면까지? 그래야 3차는 물론. 교환면이랑 절단면만 붙는 거네. 그래서 2차는 다 붙는 거야. 네, 그렇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닐까? 중간에 나눠서 보면 나중에 준비할 때 절대 파절됐던 거 같아. 한 번에 싹 부어야 되는 거 파절될 수도 있어서. 살짝. 치아 부분은 약하니까. 인공침이 약하니까. 뭘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인공치보다 왁스가 더 약하지 않을까? 응? 인공치보다 왁스가 더 약하지 않을까? 근데 왁스는 이제 어차피 녹여서 없어지고 레지는 그렇고. 금방 될 것 같아. 2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어요? 여기도 이거 없애야 되겠죠? 네. 어디에요? 인공치 치아 사이사이 엠브레저 부분에 손으로 발라줘도 되고 붓으로 발라줘도 되겠죠? 네. 해놓고 기본 도중인 것 같아. 여기 깃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사이드로 조금 해주고 손으로 어떻게 돼요? 교환면 잘 부분을 보세요. 한번 교환면과 절단면을 손으로 닦아주면 노출이 되죠? 네. 왜 노출시켜줘야 되나? 경속고로 여기가 노출되면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경속고 경속고가 들어가면 노출된 면이 경속고하고 어떻게 돼요? 저요. 여기는 언더컴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야 경속고하고 안 빠지게끔 되겠죠? 예. 자, 다시 왜 여기에 교환면과 절단면을 노출시켜주고 언더컷을 준다고? 언더컷은 경속고하고 기계적인 결합력이죠? 네. 예. 왜 노출시켜줘요? 노출시켜준 이유. 경속고가 여기 그대로 부어지면 교환면과 절단면은 경속고에 지금 딱 매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무슨 용도로 얻으려고 경속고를 이렇게 채우냐 이 말이에요. 고정? 분원해 보세요. 결국 교환면과 절단면이 경속고에 박히기 위한 거죠. 네. 박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넘겼을 때 움직이지 말라고 한 거야. 박히는 밑으로 이유가 빠지잖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 잡아주고. 아, 그 상태에서 내쉬고. 박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와 대박. 아니야. 맞는 말하고 있고. 그걸 이제 근데 들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네. 후에 보면 아닌 거 아니에요? 뜯어내면 이렇게 돼 있죠. 아, 네. 그럼 교환면이 경속고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자, 내진 압력 넣어줄 때 어떻게 돼요? 인절미 내진 넣고 프레스 압력을 가하면 굉장한 압력이 올라가죠? 그럼 인공치아에 힘이 가요, 안 가요? 이때 인공치아가 박혀 있는 부분이 경속고가 아니고 플라스터라고 한다면 인공치아 이치동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약하니까. 이 부분 이해돼요? 그래서 6mm 정도의 경속고는 여기서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이 부분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뭐예요? 역시 여기도 분리제 발라줘야 돼, 안 발라줘야 돼요? 발라줘. 근데 여기서 질문이 언더컷을 줬는데 왜 분리제를 발라줘야 되냐고 물어볼 수 있죠? 네. 언더컷은 무슨 결합력? 기계적인 결합력이고 이 지금 이 분리제는 화학적 결합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죠? 네. 자, 이제 어디까지? 경속고 채워서 나올 때까지를 뭘로? 경속고로. 자, 여기까지 다시 매몰 과정 한번 해봐요. 1차부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시작. 나비치를 물에 담그고 밤에 바셀린을 바르고 이따가 또 스피치 또 할 거예요. 1차 매몰 하는데 석고를 1차 매몰을 하고 언더컷 당기지 않게 스무스하게 하고 컨택 당기지 않게 하고 다음에 2차 매몰을 하고 교환면 부분 손으로 하고 경속고로 3차 매몰. 여기서는 조금 가행되게 넣어야 되죠? 이게 상태. 가행되게 넣어서 이래야만이 안 되니 아내가 경속고 역할이 다 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대로 경화시키면 되죠?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대로 경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경속고에 익스펜션 일어나죠?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묻어오고 여기에 클램프에 놓고 경화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잡아줘야 돼. 이거고? 지금 클램프 앉았던 이 정도가 다 익스펜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석고 부었을 때 굳었다고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그 석고마다의 익스펜션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떤 초경 석고는 24시간 놔둬야 돼요.
굳었다고 빼면 뺀 다음으로도 계속 팽창이 돼야 안 돼요. 예. 이게 만약에 클램프 안 줬다면 이 정도는 다 팽창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매몰 끝. 자, 이 다음으로는 이제 뭐예요? 왁스워시. 왁스워시죠? 왜 안 그래요? 그래요.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항상 기본 과정은 자기가 작업하면 도와줘야지. 도와줘야 돼. 그 작업 단계에서 마무리를 꼭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왕이도 하나 부탁이 모형 제작체를 쓰는데 저렇게 지저분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쓴 자리 깨끗이 치우고만 가면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제 우리 좀 2학년답게 합시다. 네. 내가 그냥 나만 쓰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다음 사람도 생각해서 내가 한 작업은 깨끗이 좀 치우고 가는 거. 이거 습관 들여야 돼요. 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 자, 2차 플라스크 요구 조건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작. 플라스틱 검은 설명 한번 해보라고요. 플라스틱. 여기까지. 메모를 여기까지 가정까지. 시작. 1차 메모를 1차 메모를 할 때는 나비치의 언더코를 조심해서 네, 속보를 오늘 참여하러 있어요. 참여.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2차 메모일 때는 교환면과 인접면을 속보를 붓고 그다음에 교환면과 인접면 주위를 닦아주고 손으로 닦아줘야 돼요. 3차 메모를 할 때는 경석고를 좀 묽게 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경석고를 부어주고 플라스크랑 클램프. 자, 이 다음에 이제 경화돼서 저쪽에 경화되면 어떻게 풀겠죠? 네. 풀고 요 플라스크만 가져가서 어떻게 돼요? 함을 연화해야 되겠죠? 네. 함을 언더컷이 없더라도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억지로 열면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함에 후방부와 전방부에 홈이 있어서 일부러 이젝트 한다라도 열려줘야 안 열려줘요?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1차 매몰할 때 언더컷이 없고 석고 블레즈까지 돋보했어도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네. 하도 부피물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만. 자, 이대로 뜨거운 물에 가서 넣으면 뜨거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전달돼서 계속 안으로 전달되면 안에 왁스가 어떻게 돼요? 녹아요. 녹아서 연화가 되겠죠? 네. 연화된, 완전히 녹아버리면 안 되고 연화된 상태. 연화된 상태면 후방에 살짝 들고 전방에 들면 그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왁스니까 연화됐으니까. 네. 이대로 해서 분리시키고 뜨거운 물로 부어서 왁스워시를 하면 뭐만 남아있을까요? 인공치, 인공치는 상함으로 갈까요? 하함에 있을까요? 상암. 함을 열어서 왁스워시 했어요. 인공치는 어느 쪽에 하함에 있어요? 상함에 있어요? 상암. 상함에 어떻게 있겠죠? 인공치가? 경석고에 묻어. 거꾸로 박혀 있죠? 네. 루트 부위만, 치근 부위만 노출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만 있어요? 모형만 남아 있겠죠? 모형.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요? 레진. 레진 분리제 도포하고 인절 및 레진 넣어서 비어있는 부분 채워주면 되겠죠? 네. 이해돼요? 네.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할 테니까 지금부터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되면 이 클램프예요. 클램프에서 어떻게 돼요? 플라스크를 빼내서 경화됐죠? 이것만 이제 가서 어떻게 한다? 열을 가해가지고 함을 분리해서 뜨거운 물로 세정해서 가지고 오면 여기 와서 이제 레진 전이만 하면 되겠죠? 그 부분 계속 할 테니까 우선 조금만 쉬고 있으라 이 말이죠. 이해돼요? 네.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언더컷이 없다는 얘기죠? 네. 자, 이때 언더컷이 없더라도 함부로 끝까지 넘겨버리면 이쪽에 언더컷이 있으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방 쪽에 언더컷이 없다라고 한다면 확인만 해주고 다시 전방 쪽에서도 언더컷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는 그대로 들어줘야 돼요. 이해돼요? 지금 연화만 된 거지 녹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 부분만큼은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요? 요 기초상은 여기서 이제 버려지는 거죠? 네. 뭘로 바뀌어져요? 레진. 레진으로 바뀌어져서 여기서 없어 임시 의치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 이해돼요? 네. 자, 그대로 인공치아에 기저면이 노출돼 있고 절단면이나 교환면은 뭐에 박혀 있을까요? 정석고. 정속고에 박혀 있고 원더컷 없이 깨끗하게 됐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씻어내요. 끓는 물로 왁스를 이때 왁스가 덜 녹아서 좀 레진치 사이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합니다.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를 못해서 인공치 엠브로저 사이에 왁스가 좀 남아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왁스가 좀 남아있어요. 깨끗하게 제거 못하고. 그 왁스가 남은 만큼은 내진이 못 들어가는데 끓는 물에 들어가면 왁스는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비어있는 공간에 기포만 생기겠죠? 이거 다 연관해야 돼. 지금 오늘한 스토리를 다 잡지 못하면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줄기를 잡기 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뭐 한다? 왁스를 먼저 기저다. 오케이. 자, 이대로 함을 열화했는데 지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운 상태에서 분리제 바르라 그랬죠? 어느 때 분리제 바르라 그랬어요? 완전히 식은 다음에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따뜻할 때 좋을까요? 아니면 아주 냉각된 다음에 할까요? 분리제 효과는 어느 때가 좋을 것 같아요? 분리제 효과. 은원. 따뜻할 때. 분리의 효과는 어느 때가 좋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어느 때일까? 좀 따뜻할 때 될 것 같은데? 분리제 효과는 어느 때요? 너무 뜨거우면 바르면 코팅이 일어나 버리겠죠? 네. 너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 발라줘요? 안 발라줘요? 안 말라줘요. 발라줘죠. 이때는 무슨 분리제? 이제는 레진 분리제. 레진 분리제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할게요. 자, 무슨 분리제? 레진 분리제. 특히 레진 분리제 도포할 때 어느 쪽을 더 조심하라고? 어느 쪽? 상암. 인공체에 바르면 돼요, 안 돼요? 네요. 인공체가 자꾸 탈락되는 이유가 지금 혹시 인공체를 바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합력에서 문제가 되죠? 자, 적은 붓으로 인공치를 제한 나머지 사이사이는 다 발라줘야 돼요. 이걸 깨끗이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석고가 엄청 붙여서 이거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2차를 플라스타로 할 수 있지만 2차를 뭘로요? 제일 기포 많이 생기는 부분은 퍼티로 이렇게 감싸고 하면 레진이 고무하고 안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떨어지겠죠? 네. 이 부분 이해돼요? 네. 이건 2학기 때 이런 메모를 할 거예요. 1학기 때는 그냥 이 메모를 하고요. 이해되나요? 네. 자, 지금 하는 과정이 무슨 과정? 레진 분리제 도포. 도포. 이때 인공치아 바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때 바른다? 따뜻한 오염 상태에서. 따뜻할 때. 네. 혹시 바르다가 묻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뭐가 일어나요? 예전에 발라놓은 분리제가 벗겨지는 거죠? 예.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럼 우리도 뜨거울 때 바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이만큼 벗겨버린 다음 다음에 분리돼야 안 돼요? 네. 안 되고 석고가 엄청 붙어서 떼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는 큰 붓으로 발로 되기는 기포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적은 붓으로는 인공치 사이사이,
큰 붓으로는 그냥 모형 발라주면 되겠죠? 네. 이때 액체가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코팅만 되게끔. 여기까지가 레진 분리제 도포.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뭐예요? 레진 혼합. 레진 혼합하는데 레진 부피 비율 제로항에서 어떻게 배웠죠? 3대 1. 어느 때 쓴다 레진? 어느 상태에서 레진 떡상. 쓴다? 고급 테이프. 떡상. 자, 근데 떡상 이전에 이후에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점착수. 왜 떡상에서 써야 돼요? 성형하고. 떡상이 뭐죠? 인절미 상태죠? 네. 띄었다가 붙으면 합치면 붙어야 안 붙어요? 붙는 게 인절미 상태고요. 네. 러버 상태는 어떻게 돼요? 안 붙. 안 붙죠? 이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 단계는 뭐죠? 스티키 상태, 찐득찐득한 상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상 이전과 이후에는 다 기포예요. 그러니까 병상의 인절미 상태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인절미의 레진. 제조 회사마다 파우더의 색상이 틀려요. 여기 보면 그냥 핑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이버가 다 들어있어요. 약간의 우리가 핏줄이라 할까요? 실핏줄 같이 약간의 고추실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 잇몸 상태를 좀 재현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네. 인종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색상이 있겠죠. 우리 한국은 라이트 핑크. 이해돼요? 라이트 핑크.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레진. 레진, 리퀴드 3대1. 근데 어떻게 한다? 이 인절미는 끓여서만이 수지로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열중합이라 그래요. 열에 의해서 온성을 시켜야만이 수지로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저울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조금 그만. 이때는 액체로 믹싱 해놓고 인절미 상태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만. 자, 3대1의 비율로 액상에서 하는데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혹시 이런 것도 냄새 안 나는 레진도 한번 개발해 보실 분? 냄새 안 나는 레진. 이해돼요? 이런 게 다 특허라 그랬죠? 네. 기존의 제품에 문제가 많아요. 그것만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혼합해주고 어떻게 돼요? 인절미 상태까지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상태로. 왜 안 돼요? 리퀴드가 증발되죠? 네. 그래서 막아줘야 되죠? 막아주고 증발되지 않도록 이때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린다? 떡상 때까지. 이해돼요? 네. 자, 여기까지 전 과정 시작. 세컨 파트 시작. 한 분이 세컨 파트 세컨 시작. 그거 메몰 과정부터 시작. 안에 가세진 되고 1차 메모를 2차 메모. 그리고 2차 메모. 1차 메모. 지금 해야 돼. 조금 더 또 레코딩 할 거예요. 나비 지금 안에 있는 저거 나비 물 나비테를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진짜 그게 진짜 두 번째 플레이 넣고 컵을 또 부어주고 중간된 거 인자면은 닦아주고 컵을 넣어주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올라온 플레이브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브에 넣어서 아직 나겠죠? 시합을 해주고 또 올라온 거 닦아주고 이후 경험 그다음에 레진 전입할 때는 가잉으로 넣어가지고 시압으로 빼는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오버패킹이라고 하고 언더패킹은 적게 넣어서 부족된 양만큼 계속 채우는데 어느 방법이 더 좋겠어요?
가잉 내진. 가잉으로 넣고 점차 압력으로 빼주는 게 좋은데 재료의 낭비가 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언더패킹은 재료 낭비를 막을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내진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임상에서는 오버패킹, 대충 상하기다 하하기다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돼요? 레진 전입 과정 뭐 있다? 오버패킹, 언더패킹이 있다. 오버패킹은 다량으로 넣어놓고 시압에 의해서 점차 빼낸다. 시압 몇 차로 한다? 3차 정도. 왜 시압을 갈수록 높인다? 1차 시압, 2차 시압, 3차 시압으로 나누는데 계속 시압을 높이는 이유가 뭐다? 1차가 만약에 100파운드였어요. 2차가 150이에요. 3차가 300이에요. 점차 시압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계속 정확하게 안에 빼라고. 가잉의 내지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압력을 가해줌으로 해서 완전하게 빼내야지 교합의 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돼요? 네. 네, 오늘 큰 줄거리 잡아야 돼요. 네.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네. 네,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네. 아 이게 시합은 아니 시합은 막 시합이 아니죠. 압력이구나. 어디까지? 그리고 또 경화가 되면 음성을 하죠. 물에 넣어 따뜻한 물에 저어주고 나중에 걸리고 남아있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상태? 아 이거는 이럴 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 한번 젖어서 다시 한번 기포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고 다시 닫아주고 이제는 열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조금 닦아준다. 남아있는 왁스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어떤 것도 좋아요. 질문. 오늘 초기치 종강이죠? 네.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요 큰 흐름만 가지고 이제 세부 가지로 들어가면 아주 쉽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이론도 요거 이미 이 정도 줄거리 알고 들어가면 김소민 교수님하고 재밌게 할 거예요. 네. 네. 여기에 2차 메모리에서 퍼티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는? 어디 어느 그냥 상태에서 플러스 안 채우고 어느 상태 퍼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석고가 왜 안 끼죠? 이렇게 메모를 한다면 아까 이 함을 열었을 때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퍼티가 노출돼 있겠죠? 그럼 인절미 레진 들어간다고 한들 인절미하고 러버랑 만나기 때문에 석고가 붙어요, 안 붙어요? 묻어요. 깨끗하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여러분 이번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안 써요. 안 쓴다. 왜? 한번 뜯어내 봐야죠. 네. 석고가 얼마나 붙은지 확인하고 하악은 퍼티를 쓸 거예요. 상악은 퍼티를 안 쓰고요.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레진 전입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일회용 장갑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손 깨끗이 세척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손에 있는 손기름으로도 여기 인절미 레진은 오염될 수 있죠? 네.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도 워킹 타임을 미리 해서 타이머를 작동해 시켜 놓는다면 훨씬 좋겠죠? 자, 지금 손으로 하는 것도 뭐죠? 안에 기포를 빼는 거죠? 네. 빼는 것이 좋지만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죠? 네. 이게 오래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언더패킹이에요, 오버패킹이에요? 오버패킹. 오버패킹이죠? 네. 이거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왜 넣어야 되죠? 왜 넣어야 돼요? 그럼 어느 때 빼요, 이건요? 그거 마지막 3차 마지막 더 이상의 시합이 필요 없고 마지막 더 이상 가행의 내지 나오지 않을 때 빼놓고 다 돼야지 합쳐지는 것이 이거 넣어놓고 원성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밌는 일. 자, 이건 분리시키기 위한 거죠? 네. 넣어놓고 비닐 이게 영상. 해주고
조이고 사랑 어떻게 한다? 사랑 천천히 한다. 자, 이때 압력 한 번에 많이 가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강한 압력이 온다 하더라도 미세한데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은 압력으로 해서 미세한 엠브로이까지 다 넣어야 되죠? 네. 자, 이게 무슨 패킹? 오버 패킹. 패킹. 공기요? 안에 공기도 있어. 아, 여기 계속 가야겠다. 자, 이게 다 이 부분을 그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냥 닫고 큐링한다고 한다면 요 게재된 양만큼 선택 삭제를 더 많이 해줘야 되죠? 네. 아무리 제거한다 하더라도 선택 삭제 양은 0.5에서 1.5mm 정도 간극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버린다면 더 높아지겠죠? 네. 이거 다 없애줘야 되죠? 네. 자, 없앴다 가정하고요. 다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써야 돼요. 네. 그러면 1차의 시합에서 100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150 정도로 높여주면 되죠? 어느 때까지 한다? 안 나올 때까지. 근데 대체적으로 3회 정도 시합이면 마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일부러 제거 안 하겠습니다. 이따 가행된 거 나온 거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까지 됐다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이제 다시 인절미로 바뀌는 거죠? 네. 이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차에서 200파운드를 줬다고 한다면 비닐을 뺀 다음에 파운드는 마지막 폐하면 몇 파운드로? 여기서 더 높여버리면 안 되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200파운드에서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100으로 다시 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갭만큼 어떻게 돼요? 다시 비등할 때 또 팽창 기포 생기겠죠? 네. 이 부분 이해되나요? 네. 3차에서 자, 이게 폐암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맞춰주고 뺀 다음에 이대로 어떻게 돼요? 물속에 넣어버리면 되죠? 끓는 물에요. 왜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아까 석고 경화 똑같듯이 끓는 물에 비등할 때 어떻게 돼요? 팽창 막아주기 위해서 클램프에 3차 200파운드 압력대로 어떻게 돼요? 조여줘야 되죠? 네.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얼마 기용료 받을 것 같아요? 30. 보통 한 20에서 한 30 정도. 미국의 어느 교무소 가면 하루에 500개씩 벤치하는 교무소도 있어요. 500개. 1차 매몰한 사람은 1차 매몰만.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1차 매몰을 제일 잘하죠. 거기는 피스웍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미국이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단계별 과정만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시합에 의한 내진 전입의 클램프 장착까지.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이제? 온성. 본성이죠? 슈링 유니트에 기계에 넣고 끓이는데 레진이 어떤 레진이냐 하면 이건 열중압인데 저온 장시간용이 아니에요. 옛날에 레진은 저온 장시간에서 서서히 실온에서부터 끓였는데 요즘은 너무나 워킹 타임이 길어져서 이제는 저온 장시가 아니라 고온 단시간이에요. 그냥 끓는 물에 넣어서 매뉴얼에 따라서 끓는 물에 또는 90도 이상의 물에서 30분이면 큐링 끝나버려요. 이해되나요? 네. 자, 여러분 보는 데서 그대로 큐링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 물에 지금 들어있는데 이 기계 내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클램프가 바닥에 접촉했을까요? 아니면 떠야 될까요?
그냥 바닥에 이렇게 이 플러스가 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히터 전열선이 클램프에 직접 오겠죠? 네. 이거든요. 여기에 그물망이 있어가지고 물에서 끓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사방팔방에서 뜨거운 물이 공급이 돼서 내부의 인절미 레진이 완전한 수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끓여질 때까지는 원성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 이 물이 증발이 되지 않고 물이 완전히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과정? 열중합 과정. 열중합. 이해돼요? 네. 그럼 30분 후에 꺼내고 냉각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뜯는 것은 좀 이따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자리로 가겠습니다. 본성기 고온 단시간. 자, 냉각도 어떻게 돼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만약에 저녁에 퇴근한다고 한다면 아침에 오면 이 속에서 냉각이 제일 좋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이제 워킹 타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꺼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벤치 쿨링 시켜서 따뜻한 상태에서 찬물에 넣는 건 괜찮지만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 넣으면 안에가 플라스틱이 어떻게 돼요? 휘죠? 뒤틀림이 오겠죠? 예. 자, 끝났어요. 자,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몰은 1차, 2차, 3차를 했지만 리드 제거하고요. 이거 한 번에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젝트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지금 쇠망치지만 사실 우레탄 망치가 있어요. 예. 자, 안에는 바셀린 도포해놨죠? 네. 자, 지금 무슨 과정하고 있죠? 디플라스킹이에요. 예. 자, 안에 바셀린을 덮어있으니까 잘 빠져요. 예. 여기 모형 함부로 마용 파손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기서 모형 파손되면? 여기서 모형이 파손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돼? 아비치를 녹여서. 아니지, 이미 의치상 만드는데 뭘 다시 해? 뭐가 문제야? 모형이 깨지면. 위치도 파손되기 재부착 돼, 안 돼? 교합기 다시 재부착할 수 있어, 없어? 선택 삭제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매몰제만 제거해야지 모형 파손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아까 가행 제거했어, 안 했어요? 제거 안 하니까 이 정도가 다 지금 교합이 높아진 거예요. 완전히 제거했다 하더라도 0.5에서 1.5가 높아지는 것을 선택 삭제해서 꼭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제거할 때는 어느부터? 3차. 제가 지금 망치를 때리지만 자, 이해돼요? 아까 압력 가했을 때 인절미가 밀고 들어가지만 인절미가 이 레진치가 어떻게 돼요? 경소고에 박혀 있으니까 강한 인절미 압력이 밀고 온다 하더라도 인공치가 이치도 가지 않고 서포트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석고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두꺼워졌겠죠? 높아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몰제만 제거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교합기에 재부착이 돼야 되겠죠? 재부착해서 페이퍼 대보면 조기 접촉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교합을 나비치 상태로 다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비치의 교합은 이미 다 보존돼 있겠죠? 교합기에. 이해돼요? 그 높이만큼 어떻게 된다? 조기 접촉되는 점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스탠다드 모형인가 빠지지만 실제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형을 언더컷이 없는 쪽부터 차근차근 파절시켜가면서 의치는 파절되지 않도록 모형은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듬질하고 연마해서 치료실 가니까 모형 띄울 수 있어, 없어? 이것만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무슨 과정? 수지의치 전제작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